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호구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호구가 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예요. 기분 나쁘시다고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하버드 출신 변호사도 당했고 30년 경력 금융 전문가도 당했고 노벨상 받은 천재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멍청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으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답은 여러분의 머릿속 500g짜리 두부 덩어리, 바로 뇌에 있습니다. 이 녀석은 수만 년 전 맹수를 피하고 열매를 찾던 시절의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데 지금은 1초에 수조 원이 오가는 디지털 정글에서 살아남아야 하거든요. 이건 마치 윈도우 95로 최신 게임을 돌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버벅대고 멈추고 결국 다운되는 게 당연하죠. 오늘 이야기는 왜 우리가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운명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테스트 하나 하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감지됐대요. 지금 당장 확인 안 하면 계좌가 정지된답니다. 전화 받은 사람이 친절하게 말합니다. 고객님, 본인 확인을 위해 카드 뒤에 있는 세 자리 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만요. 대답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뇌의 작은 부위, 편도체라는 녀석이 빨간 경보를 울렸습니다. 위험해, 계좌 정지, 돈 날린다.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손에 땀이 났고요. 이게 바로 투쟁 도피 반응입니다. 그 순간 뭐가 꺼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입니다. 완전히 시스템 다운됐어요. 뇌는 지금 긴급 모드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시간 없어요. 빨리 반응해야 해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아미그달라 하이제킹을 당했습니다. 편도체가 뇌의 조종권을 강탈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평소라면 절대 안 할 행동을 합니다. 카드 번호를 알려주는 것처럼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공포 앞에서 바보가 되도록 설계됐어요. 사바나 초원에서 풀숲이 흔들릴 때 저게 바람일까 사자일까 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던 조상들은 다 잡아먹혔어요. 살아남은 건 일단 도망치고 나중에 생각한 조상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겁쟁이의 후손입니다. 문제는 사기꾼들이 이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계좌가 해킹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이 말들은 모두 편도체를 직접 건드리는 마법의 주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 우리는 권위에 복종하도록 프로그래밍 됐습니다. 1960년대에 예일대학교에서 무시무시한 실험이 있었어요. 밀그램 실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에게 흰 가운 입은 박사가 지시하면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이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려 65%가 끝까지 했습니다. 실제로는 가짜 전기 충격이었지만요. 사람들은 박사님이 시키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살인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기꾼들은 항상 권위자를 사칭하거든요. 은행원, 경찰, 세무공무원, 의사, 변호사. 우리 뇌는 자동으로 저 사람은 전문가니까 내가 따라야지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국세청 직원이 전화로 기프트카드 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전혀 안 되죠. 그런데 해마다 수십억 원씩 이 사기로 돈이 날아갑니다. 왜냐고요? 권위라는 마법에 걸리면 논리회로가 꺼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희소성에 미치도록 만들어졌어요. 이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단 5명만 받습니다. 내일이면 가격이 2배로 올라갑니다.
뇌보상센터, 측좌액이 난리를 칩니다. 도파민이 콸콸 쏟아져요. 놓치면 안 돼. 지금 잡아. 이것도 생존 본능입니다. 사바나에서 열매를 발견했는데 다른 부족도 그걸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먹고 보는 거죠.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정판이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는 판단력을 잃습니다. 상장전 마지막 기회, 오늘만 이 가격, 이런 문구에 수백만 원을 쏟아붓죠. 네 번째, 우리는 외로움을 못 견딥니다.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있어요. 온라인에서 만난 멋진 사람이 사랑을 속삭입니다. 몇 달 동안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죠. 친밀감이 쌓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비행기표를 못 산다는 식으로 돈을 요구해요. 여러분이라면 안 주시겠죠? 그런데 해마다 수천 명이 수억 원씩 보냅니다. 왜냐고요? 뇌는 친밀한 사람을 의심하지 않도록 설계됐거든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경계심이 풀립니다. 신뢰 호르몬이에요. 생존을 위해서는 무리 안에서 서로 믿어야 했으니까요. 사기꾼들은 먼저 옥시토신을 촉발시킵니다.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고 멘토가 돼요. 그리고 나서 공격하죠. 다섯 번째, 우리는 매몰 비용에 발목이 잡힙니다.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한 달 지나도 수익이 안 나네요. 이상한데? 하지만 100만 원이 아깝습니다. 100만 원을 더 넣으면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수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200만 원이 걸려 있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 이미 잃은 돈 때문에 계속 더 퍼붓는 거예요. 도박꾼이 돈을 다 잃을 때까지 카지노를 못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콩코드의 오류라고도 불러요. 콩코드 여객기는 명백히 실패한 프로젝트였는데도 너무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는 이유로 끝까지 밀어붙였죠. 결국 엄청난 손실만 남겼어요. 사기꾼들은 이걸 압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요. 일단 10만 원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올려요.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여러분은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계속 따라갑니다.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미국 전역이 집값 상승에 열광하고 있었어요. 개를 산책시키는 아주머니가 5채의 집을 샀습니다. 소득은 없어요. 그냥 은행이 빌려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안 되죠. 그런데 왜 은행들이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여섯 번째 이유, 우리는 집단 광기에 전염됩니다. 현재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뇌는 미래의 큰 위험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보상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은행원들은 대출 승인할 때마다 보너스를 받았어요. 지금 당장이요. 그 대출이 몇 년 후에 부실이 될지는 미래의 문제였죠. 그리고 모두가 하니까 안전해 보였어요. 사회적 증거의 법칙입니다. 100만 명이 집을 사면 나만 안 사면 바보 아냐 라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 뇌는 다수를 따르도록 설계됐거든요. 무리해서 혼자 다른 행동을 하면 죽었으니까요. 화폐 환상도 한몫했죠. 10만 불짜리 집이 20만 불이 됐다. 와, 100% 수익. 그런데 실제로는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실질 수익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뇌는 큰 숫자에 흥분합니다. 비율 계산은 귀찮아요. 그렇게 거대한 거품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바늘 하나가 그 거품을 터뜨렸죠. 이제 7번째 이유가 발동합니다. 우리는 손실에 미친 듯이 반응해요. 노벨상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발견했는데요. 인간은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2배나 더 강하게 느낍니다. 100만 원 벌었을 때 기쁨이 10이라면 100만 원 잃었을 때 고통은 20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떨어지는 집을 팔지 못했어요. 팔면 손실이 확정되니까요. 아직 안 팔았으니까 진짜 손해는 아니야. 이 자기 최면이 수백만 명을 파산으로 몰아넣었죠. 그리고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어요. 편도체가 폭주했죠. 다 팔아. 지금 당장. 이게 바로 공포의 전염입니다. 누군가 출구로 달려가면 다들 따라가요. 왜 달려가는지 모르면서요. 그 결과 금융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자, 그럼 이건 과거 이야기니까 지나간 일이라고요? 천만에요. 2014년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납니다. 이름은 엘리자베스 홈즈. 21살에 스탠퍼드를 중퇴하고 테라노스를 창업했죠. 그녀의 약속은 혁명적이었어요. 손가락 끝에서 피 한 방울만 뽑으면 200개가 넘는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90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8번째 이유, 우리는 이미지에 속습니다. 홈즈는 항상 검은 터틀넥을 입었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누가 생각나시나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사람들의 뇌는 자동으로 연결했어요. 이 사람은 다음 잡스야. 이게 프레이밍 효과예요. 같은 내용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홈즈는 기술을 판 게 아니라 이미지를 팔았어요. 그리고 후광 효과를 동원했죠. 헨리 키신저, 제임스 매티스 같은 거물들을 이사회에 앉혔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죠. 키신저가 참여했으면 진짜겠지? 하지만 키신저는 혈액 검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는 그냥 간판이었을 뿐이죠. 우리 뇌는 복잡한 기술을 이해하는 대신 유명한 이름을 보고 안심하는 지름길을 택합니다. 9번째 이유, 우리는 눈으로 본 걸 믿습니다. 같은 시기 트레버 밀턴이라는 사기꾼도 있었어요. 그는 니콜라라는 전기트럭 회사를 만들었죠. 홍보 영상에서 그의 수소 트럭은 멋지게 도로를 달렸어요. 문제는 그 트럭이 실제로는 엔진으로 달린 게 아니라 언덕에서 그냥 굴러 내려간 거였다는 겁니다.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했죠. 이게 가시성 편향입니다. 내가 직접 봤는데 거짓말이겠어? 우리 뇌는 시각 정보를 가장 신뢰해요. 하지만 보는 것도 조작될 수 있습니다. 밀턴의 회사는 한때 시가총액이 포드를 넘었었어요. 작동하는 트럭 한 대 없이요. 그리고 예상하시겠지만 결국 다 거짓으로 드러났고 밀턴은 감옥에 갔죠. 홈즈와 밀턴에게 속은 사람들 중에는 성공한 기업인들, 경험 많은 투자자들이 수두룩했어요. 심지어 노벨상 수상자도 있었고요. 왜 똑똑한 사람들도 속을까요? 10번째 이유, 지능이 높다고 사기에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IQ 150이든 100이든 측좌핵과 편도체는 똑같이 작동해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속아라는 자신감 때문에 경계를 풀거든요. 게다가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결정을 정당화하는데 더 능숙해요. 이미 투자한 후에 의심이 들어도 아니야, 내가 충분히 검토했어. 내 판단이 맞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죠.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자기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만 찾고 반대 증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절망적인 상황인가요? 우리는 영원히 혹으로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요. 첫 번째, 방어책, 3초 규칙을 만드세요. 긴급하다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3초 멈추세요. 숫자를 세세요. 하나, 둘, 셋. 이 3초가 편도체의 폭주를 막아줍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 둘, 셋.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 둘, 셋. 진짜 좋은 기회는 3초를 기다려줍니다. 사기만 긴급하거든요. 두 번째, 전화를 끊고 다시 거세요. 누군가 전화로 긴급한 상황을 알려왔나요? 은행 문제든 세무조사든 뭐든요. 즉시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를 찾아서 전화하세요. 지금 끊으면 계좌가 정지됩니다. 상관없어요. 끊으세요. 진짜 은행이면 여러분이 다시 전화했을 때도 똑같이 도와줄 겁니다. 사기꾼은 여러분이 전화를 끊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편도체의 지배에서 벗어나니까요. 세 번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누군가 이건 비밀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라고 하면 그게 바로 사기의 신호입니다. 진짜 좋은 투자 기회를 누가 숨기나요? 반대로 사기꾼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상의하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는 감정적으로 연루되지 않았으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규칙을 만드세요. 10만 원 이상의 결정은 반드시 최소 한 명에게 상의한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의 편도체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해요. 네 번째, 권위를 검증하세요. 누군가 자신이 전문가라고 주장하나요? 증명을 요구하세요. 면허증 보여주세요. 신분증 사진 찍겠습니다. 회사 이름 정확히 뭐죠? 지금 당장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걸 이해합니다. 오히려 칭찬하죠. 조심스러우시네요. 좋습니다. 화를 내거나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사람 100% 사기예요. 다섯 번째, 감정이 고조되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 흥분됐나요? 두렵나요? 화났나요? 급하게 뭔가 하고 싶나요? 그럼 그 반대로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안 하면 손해봐요. 좋아요. 손해보죠. 진짜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가짜 사기를 피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최소 24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세요.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좋은 생각이면 그때 하세요. 여섯 번째, 무료는 없습니다. 무료 세미나에 오세요. 공짜로 컨설팅 해드립니다. 이 정보는 무료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들이 공짜로 주는 건 여러분의 관심, 시간, 그리고 신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들을 10배로 받아갈 겁니다. 무료 세미나에 가면 고액 강의를 팔고 무료 컨설팅은 비싼 상품의 입구예요. 이걸 알고 가세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나한테서 뭘 팔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면 방어막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 후기를 의심하세요. 이 투자로 100% 수익 냈어요. 저는 한 달 만에 1,000만 원 벌었습니다. 리뷰와 후기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특히 투자나 돈과 관련된 거라면요. 진짜 리뷰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진짜 리뷰는 구체적입니다. 3개월 동안 매일 2시간씩 투자했고 처음 한 달은 손실이었지만 점차 나아졌어요. 가짜 리뷰는 추상적이에요. 정말 좋아요. 대박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리뷰도 확인하세요. 모든 리뷰가 5점 만점이면 그게 더 이상해요. 여덟 번째, 서두르게 만드는 모든 걸 거부하세요. 오늘까지만 이 가격입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 없어요. 한정판이에요. 시간 압박은 사기꾼의 가장 오래된 도구예요. 왜냐하면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 뇌가 희소성에 반응하도록 설계됐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좋은 기회라면 내일도 있을 겁니다.
오늘만 있는 기회는 아마 내일은 사라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기니까요. 9번째, 작게 시작하라는 말을 조심하세요. 일단 10만 원만 넣어보세요. 작은 금액으로 시험해 보세요. 이건 매몰 비용 함정을 만드는 첫 단계예요. 일단 10만 원을 넣으면 그게 아까워서 20만 원을 넣게 돼요. 그리고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으로 이어지죠.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그 10만 원을 날렸다고 생각하고 절대 추가로 안 넣는다는 규칙을 정하세요. 10만 원으로 교훈을 얻는 게 1000만 원 날리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10번째, 심리적 백신을 맞으세요. 실제 사기 수법을 공부하세요. Bad News라는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가짜 뉴스 제작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감정을 조작하는 법, 양극화를 부추기는 법, 음모론을 만드는 법을 배우면 나중에 진짜 사기를 만났을 때, 아, 이거 내가 게임에서 했던 바로 그 수법이네 라고 알아챌 수 있어요. 연구 결과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 사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속을 확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미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처드 기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폰지 사기로 엄청난 돈을 잃었어요. 처음엔 수치심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죠. 내가 멍청해서 당했어. 창피해.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공개했어요. 그리고 레인메이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그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사기를 당한 건 자신이 멍청해서가 아니었어요. 고도로 훈련된 심리 전문가가 뇌의 취약점을 정확히 공략했기 때문이었죠. 마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아요. 컴퓨터가 멍청해서 감염된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보안 허점을 찾아낸 거죠. 회복의 첫 단계는 수치심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종의 일원으로 태어났고 그 종은 편도체와 측 좌핵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매몰 비용을 인정하는 거예요. 잃은 돈은 이미 간 겁니다. 그걸 되찾으려고 더 위험한 투자를 하면 더 큰 손실만 볼 뿐이에요. 세 번째는 지금 남은 걸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기암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잃은 돈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경험으로 배운 교훈은 그 어떤 돈보다 가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 수천 명을 교육했고 그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왔어요. 피해자에서 교육자가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방어책을 알려드릴게요. 겸손함입니다. 나는 절대 안 속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반쯤 당한 겁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적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나도 속을 수 있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항상 경계합니다. 의심하고 검증하고 확인하죠. 이건 비관주의가 아니에요. 현실주의예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여러분의 뇌를 해킹하는 전문가예요. 여러분의 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편도체는 과잉 반응하고 측좌핵은 도파민에 중독되고 전전두엽은 스트레스 받으면 다운돼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잖아요. 적을 알면은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사기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뇌예요. 그 뇌를 이해하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취약점을 보완하세요. 3초 규칙을 쓰고 전화를 끊고 다시 걸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권위를 검증하고 감정이 고조되면 멈추고 무료를 의심하고 후기를 확인하고 서두름을 거부하고 작은 시작을 경계하고 심리적 백신을 맞으세요. 이 10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90%의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100번 중 90번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호구가 될 수밖에 없게 태어났습니다. 그게 인간의 조건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운명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맞서 싸울 건지를요. 뇌는 배신할 겁니다. 도파민으로 유혹하고 편도체로 겁주고 온갖 인지 편향으로 속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무기를 가졌습니다. 지식이라는 무기를요. 그 무기를 잘 쓰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같은 뇌를 가지고 태어났고 같은 사기꾼들과 맞서고 있으니까요.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시는 당신은 적어도 지금부터 여러분은 호구가 아닙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